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식방송 장중에 하고 있고요. 일요일은 대형주를 정리해 드리고 있고, 토요일은 운동 영상 또는 브이로그 영상, 드라이브 영상 이런 것들 제가 좀 편하게 올릴 수 있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조금 몇 분 댓글로 문의 주신 분들도 있었고, 운영 중인 젊은 부자들 그 주식 정보방에서 그 이평선 매매 또는 매매법에 대해서 제가 방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기술적인 어떻게 보면 매매 방법이거든요. 기술적인 차트 분석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물론 저는 주식 경험이 지금 10개월째죠. 10개월째고, 그리고 현재까지 수익 낸 거는 한 2억 4천만 원 정도, 그래도 매달 직장인 투자자로서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물론 저보다 주식을 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저만의 투자 원칙으로, 저는 또 직장인 투자잖아요. 장초에 9시에서 9시 10분 정도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그 이후에는 거의 시외 거래 정도 할 수 있는 직장인 투자자로서도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좀 정리해서 저는 주식 방송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주식 방송을 하는 것 이상으로 내년에는 제가 이 관련된 내용들을 또 저만의 어떻게 보면 원칙을 좀 세워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방송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그런 원칙들을 정리해서 책으로도 출판을 하려고 현재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겠고, 제 오랜 구독자분들, 제가 오늘로써 이제 6천 명을 돌파를 했는데, 오랜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고, 회사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창업 활동을 한 걸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저를 설명드리면은, 저는 이제 법학 박사를 수료를 하고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요. 주 4일 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매주 1회 정도는 대전에 내려가서 운영 중인 농장도 관리하고 펜션도 관리하고, 그래서 제가 매주 목요일에는 후는 농장 영상을 올리기도 하죠. 그거 외에는 대학 강사, 저는 원래 법학 전공을 좀 오래 해서 법학으로 대학 강사도 하고 있고, 또 전문 대학에서 이런 겸임 교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듀테크 스타트업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북카페, 세모, 건대 입구점에도 있고요. 대전, 금산에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여러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의 공통점이 사실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은, 특히나 저는 부동산 투자라든지 부동산 경매 강사를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의 움직임, 돈을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방법, 버는 방법, 돈을 잘 벌었던 사람들의 이런 공통점을 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 주변에 있는 젊은 부자든 그렇게 연륜이 쌓인 부자든 그런 분들에게도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재테크 커뮤니티나 또는 주식 방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주식 방송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직장인 투자자들은 특히나 그렇죠.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있는 전업 투자자라면야 여러 가지 차트, 저도 몇 번 주식 방송을 본 적은 있어요. 뭐더라고? 무슨 하이힐 투자법? 하여튼 그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많던데, 물론 그런 투자법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저만 해도 사실 그런 방송을 보면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리고 특히나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HTS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직장인으로 MTS 거래만 하고 있고, 특히나 장중에는 그렇게 HTS를 띄울 수 있는 환경도 전혀 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HTS 너무 어렵더라고요. 봐야 되는 지표들도 너무 많고 좀 복잡해 보이고, 그 대신에 심플한 MTS 거래만 해서도 충분히 하루에 많게는 한 2, 300만 원, 적게도, 그러니까 시드머니는 제가 매달 2천만 원 정도 리셋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을 벌 때도 있고, 적게는 한 1천만 원 정도 벌 때도 있고, 어쨌든 꾸준하게 큰 손실 없이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물론 저도 장이 좋았었던 11월, 12월에는 좀 더 많은 번을 벌었고, 그 이후인 2월부터 조정장일 때도 또 하락장일 때도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9월 1일자 방송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9월 2일 날 이 말씀 드렸는데, 9월 1일 상승률 탑 30을 제가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의 급등주들, 그리고 1위부터, 말 그대로 1위는 거의 상한가겠죠. 상한가부터 한
30% 정도 상승하는 30위까지를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그 재료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강세 섹터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종목을 찾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매법이잖아요. 매매법. 좋은 종목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매일 방송을 이렇게 올리고 있죠. 방송을 올리고 있고, 그 결과들도 맨 밑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쇼츠를 올리고 있잖아요. 1분 복귀 방송이라고 해서. 근데 보시면은 12일에도 14% 오른 것도 있죠. 7%, 5%, 12일에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실은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항상 7%에서 뭐 많게는 20% 이상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같이 공부한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수익을 내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물리고, 고점에 물려서 말 그대로 손실이 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본인이 매수 매도법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물릴 때가 있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 뭐 예를 들어서 그 쌍방울이 그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고 했다가 갑자기 장중에,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사실 보유만 하고 있었는데, 장중에 갑자기 성정에서 인수한다라는 그런 악재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급락을 했잖아요. 또는 뭐 대형주 같은 경우를 최근에 예를 들면은 LG화학이라든지 그렇게 뭐 배터리 관련된 악재들이 발생을 했다든지, NC소프트가 그렇게 장중에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제가 미리 뭐 이렇게 매도를 걸어놓지 않는 이상은 대응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특히나 또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장 끝나고 나서 급락하는 기사들이 나왔었죠. 그런 것들은 대응할 수는 없지만, 그거 외에는 특히나 대형주, 오늘은 대형주를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하루, 그러니까 분봉으로 봤을 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9월 1일가 같은 경우는 탑 30 종목들 중에서 3분의 2가 제가 같이 2주 안에 공부했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종목 선택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매도를 잘해서, 매수 매도를 잘해서 수익을 냈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이식선위를 횡보하고 있거나 또는 눌림목에 있는 것들을 들어가는 게 좋다, 매수하는 게 좋다, 그런 것들은 제가 최근에는 단타보다는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 방법들도 말씀드렸는데, 이 말 자체를 좀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을 만들었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침에 올렸었던, 보시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원익 원익 P&E도 PNE 같은 분석을 경우는 제가 이틀 해드렸었고, 전에 매수했다고 급등을 말씀드렸었죠. 하고 어제도 한다고 제가 실용문자로 말씀드렸었죠. 매수를 이렇게 추가 이런 매수를 것들이 했는데, 눌림목이거든요. 파란색 음봉이 뜬 거.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제가 관련된 주죠. 그래서 원익 PNE 상한가, 지금 시간으로는 상한가가 보시면은 일진파워, 뭐 대한전서, 홈센터 홀딩스, 에코플라스틱, 원익 P&E, 대한항공,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가상화폐 수급 분석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대주주가 바뀌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은 여기 있는 모든 종목이 다 급등을 했었고요. 원익 P&E 같은 경우는 장중에 1분 틱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장중한 때는 17%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작전주들 있잖아요. 문자 오는 작전주들. 그런 것들은 시초가 자체가 10% 이상이고 한 12% 갔다가 이제 급락을 하는 추세예요.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당연히 개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은 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급등주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시초가 대비해서 10%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들을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일진파워도 마찬가지였죠. 일진파워도 보시면 시초가가 아니죠. 시초가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 시초가는 1350원이네. 13,550원이었고, 고가가 14,000원이 넘었었죠.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면 더 잘할 수 있죠. 일봉으로 보시면은 시초가가 5% 시작을 해서 고가 12%까지 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7%를 다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 매도를 좀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3, 4%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였고, 나머지도 뭐 다 마찬가지였죠. 근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였고, 그리고 또 시외가도 지금 형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월요일에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또 빠졌을 때는 한 2% 정도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서, 어쨌든 매수 매도법에 대해서 좀 공부가 돼 있으면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지난달에 대전에 있는 대덕구청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주식 강의를 할 때 만들었던 장표인데,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중요한 순서대로 보면은 수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재무제표라든지 재료라든지 차트가 엉망이어도 수급만 들어오면은, 말 그대로 돈만 들어오면 당연히 그 주식은 상승을 하겠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뭐 수급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세력의 수급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뭐 재무제표도 제가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정말 1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려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언론이나, 그러니까 뉴스겠죠. 뉴스 또는 유튜브도 요새는 수급을 만들어내잖아요. 재료를 만들어내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3프로TV 같은 경우는 거의 140만 구독자가 넘죠. 그런 데서 어떤 업종이 좋다,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다음날 그 구독자들 중에 일부는 수급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도 가끔씩은 체크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시간만 많으면은 이 방송도 보고 저 방송도 보고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이제 뭐 3프로TV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 그것도 뭐 시간이 날 때 이동할 때만 좀 듣고 있고요.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급등주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으니까,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 방송 보고, 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많아봐야 하루에 5종목에서 8종목 사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종목들만 잘 분석을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맨 아래에 있는 차트죠. 어떻게 보면 사실 차트는, 저는 예전에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냥 후행적 분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차트는 통계잖아요. 통계고 주가의 수급을 가장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뭐 차티스트들처럼 굉장히 차트에 대해서 대단한 기술적 이런 분석법이라든지 기술적 매매법을 모르고도 그냥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20분 이동평균선 매매 또는 20일 이동평균선 매매법 가지고도 큰 손실 없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오늘 방송의 주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시간이 더 많아서 정말 더 많은 고액가액을 막 받아가면서 차트 방법을, 그러니까 매매법을 배우는 분들은 그런 분들 나름대로 하시면 되고, 하지만 그 제주주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큰 수익을 내는 걸 사실 못 봤습니다. 이제 그만큼 좀 많이 물릴 수 있는 급등주들을 또 상대했기 때문이고, 그 차트만을 또 맹신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큰 손해를 입기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기본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직장인 투자자들은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확진자 수라든지 뭐 백신 접종자 수 이런 것들은 다 수급을 위해서죠. 그리고 이렇게 나스닥이라든지 뭐 유럽 증시, 국채금리, 환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비트코인 흐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차트법, 그다음에 재료, 재무제표 이외에도 보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매일매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표를 해석한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매번 장표 1에서 이런 주요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지,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지, 또는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예측은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유럽 증시가 폭락을 하는데, 아시아 증시, 이머징 마켓인 우리나라만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반대로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좋고 유럽 증시도 좋고 아시아 증시 전날이 좋았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다음날 장초에 갭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지수장일 경우에는 사실 어떤 종목을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한 1000종목 중에서 한 900종목 정도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짧게라도 좀 체크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장표에서 저도 한 5분 안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그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다. 반대로 제가 가끔 이러잖아요. 장이 오늘 굉장히 좋지 않다. 뭐 유럽 증시도 좋지 않았고 그 다음 날은 아무래도 오늘은 횡보나 하락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날은, 실제로 코스피 코스닥 한 2000종목, 3000종목 중에서 그 중에서 한 2600종목 정도가 하락하는 날이거든요. 사실 그럴 때는 이렇게 단타를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뭐 상한가 종목이 한 종목도 안 나온 날도 있고, 그리고 단타를 해도 실패하는 날이 많아요. 왜냐면 그만큼 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장, 막 급락하는 장이 아닌 그냥 조정장 또는 약간의 상승장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매매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책을 한 권이라도 읽으셨다면 많이 알 내용이지만, 제 주식 방송을 듣는 분들은 더 기초 투자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재료나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봤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금요일날 LG전자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LG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상승을 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1 이동 평균선으로 보고요. 제가 5분 이동 평균선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시면은 여기 5분이 빨간색, 그다음에 20일 이동 평균선이 체크가 안 돼 있네요. 20일이 지금 이 분홍색이거든요. 이 분홍색이 20일 이동선, 60일 이동 평균선이 이거, 그리고 120일이 이건데 사실은 정배열이라는 거는 5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정배열이면서 20일 선 위에 있는 게 매수하기 좋은 타임이라고 했는데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맞지 않아요. 왜냐면 현재 지금 21선이 제가 분홍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보라색, 분홍색이 아니라 보라색이네요. 이 보라색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차트 자체가 하향하고 있는 자세였고 최근에는 재료도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수급이 들어올 만한 이유가 없어서 하락하는 추세였긴 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상승장에서는 과대나 폭주를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LG전자, 인시소프트를 지금은 매수하는 거를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뭐 6개월에 10%만 가져가도 되는 고액 이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에 1억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라서 충분히 좋은 거지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통 뭐 시드머니가 300만 원, 100만 원 이러면 사실은 6개월에 10%라면 주식 투자를 안 한 만도 못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같은 젊은 투자자들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은 LG카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수급이 어떻게 보면 차트가 넘어선 거잖아요. 지금 21선을 넘어선 거죠. 넘어서서 새로운 차트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수급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차트보다는 재료나 수급이 앞선다고 말씀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동 평균선은 일단 대형주 매매, 스윙, 특히 중기 포지션에는 좀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20일 이동 평균선 매매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온 것처럼 주가의 종가 평균치를 연결한 선을 이동 평균선이라고 말하고요. 보통은 1 이동 평균선은 그렇고 분봉도 있죠. 뭐 5분 봉 이동 평균선도 있고 20일 봉 이동 평균선도 있고요. MTS에서 보면은 지금은 제가 일, 주, 월, 년 중에서 2를 선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차트도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 보면 좀 더 진하게도 할 수 있거든요. 잘 안 보이니까 5일선도 좀 진하게 하고 21선을 더 진하게 61선, 121선 이렇게 하면은 더 진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보라색이고요. 5일 이동 평균선은 제일 아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에서 또 설명드릴 개념이 정배열인데 정배열은 5일, 20일, 60일, 120일 순서대로 차트가 나열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반대라고 볼 수 있죠. 5일이 가장 아래로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0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20일, 60일. 그러니까 이거는 또 완전 역배열은 또 아니네요. 어쨌든 120일이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게 이제 정배열이죠. 제가 그래서 카카오를 뭐 매수를 거의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5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이게 20일. 여기도 정배열은 아니네요. 정배열은 아니고 이게 지금 120일인데 60일 이동평균선이 또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배열일 만한 게 환전사도 아니겠다. 대한항공. 대한항공도 아니고 한국 BNC는 굉장히 강하니까 당연히 정배열이겠죠. 한국 BNC도 제가 거의 한 2달 전부터 굉장히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60일 이렇게 120일 이게 이제 완벽한 정배열 추세인데 정배열이라고 무조건 좋지는 않은 게 이걸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을 이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이격이 너무 넓다는 건 급등주예요, 급등주. 그래서 사실은 조금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엔 이미 좀 늦은 감이 있는 게 BNC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이격이 짧다는 말은 이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간격이 좁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배열 초입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만 좀 오늘 예를 들려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언급 정도만 하려고 했던 거라서
카카오를 예로 들면은 일이동 평균선에서 언제 카카오를 샀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보라색 선인 21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1선 위에 올라갈 때 봉이, 이게 하나하나가 다 하루거든요. 하루의 평균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21선 위에 올라갔죠. 이때는 매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1선인 위에 있는 이 기간 동안 계속 내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만큼의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도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다 괜찮았어요. 근데 언제 팔아야 되냐라면 21선 아래로 떨어지는 이 구간, 한 대략 한 7월 10 며칠 정도 되겠네요. 이때는 매도를 해야죠. 물론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좀 아쉬울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마이너스 한 2, 3% 정도 되는데, 차트가 어쨌든 21선으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매도를 해야 된다고 한다니 좀 아쉽잖아요. 나는 이제 이거 이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날 하루 벗어났다고 매도를 하기보단 한 이틀 정도 벗어나면은, 또는 반대로 말하면은 이틀 정도 위로 올라타면은, 그때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그 추세가 변환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저는 파는 거를, 매도하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따지면 벌써 지금 한 달 반의 시간을 아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꽤 큰 하락이 났죠. 한 10% 정도 마이너스도 막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주 정도 편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다시 언제쯤 들어갔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지점이죠. 최근이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들어갔으면 또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약 한 5% 정도 최근에 상승한 분을 다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20일 이동평균선 매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언급 정도 드리고, 내일 방송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사례를 보는, 사실 너무 내용을 많이 하니까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오늘 최소한 네이버에서 이동평균선 정배열에 대해서 찾아봐서 좀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 힘내시고요. 이제 좋은 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물론 테이퍼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상존하지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